저는 바벨보 딥 NLP 스터디에서 NLP 딥러닝에 관한 논문 리뷰를 맡고 있는 김영락입니다. 저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컨티뉴얼 러닝을 이용한 네임 엔티티 레코그니션에 대한 논문이고요. 논문은 아마존 논문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논문 내용은 네임 엔티티 레코그니션을 실제 서비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티뉴얼 러닝을 사용하는데, 컨티뉴얼 러닝의 문제점을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여기서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논문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NLP 태스크에서 새로운 엔티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챗봇 같은 경우에 여러 엔티티들이 있으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엔티티 외에 새로운 엔티티를 추가로 분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엔티티 라벨과 현재 만들어진 새로운 엔티티 라벨을 모두 데이터에 태깅을 해서 다시 학습하기에는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 성능,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엔티티만 데이터에 태깅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전의 모델의 성능을 그대로 그러면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엔티티 데이터만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여기에서 퀘스천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컨티뉴얼 러닝 방법이 이전에 제안됐었고요. 근데 이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많이 다룰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이런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일단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여기서 제안하는데,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모델도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라는 거 두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엔티티를 여기서는 학습을 하게 되고, 논문에서 기여하는 바는 첫 번째는 NER 모델에서 새로운 엔티티를 컨티뉴얼 러닝을 이용해서 컨티뉴얼 기법을 적용하면은 새로운 엔티티를 기존 모델의 성능 저하 없이 추가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두 영어 NER 데이터셋 실험을 통해서, CL은 컨티뉴얼 러닝이고요, CL 기법이 캐타스트로피 프로게이팅 없이 점진적으로 학습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제안한 모델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NER 태스크를 처리하는 모델과 비교해서 점진적으로 학습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보인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임 엔티티 레코그니션이라는 태스크가 뭔지, 목표가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엔티티 레코그니션 태스크는 어떤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에서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네임을 붙일 수 있는 엔티티를 분류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얘가 NER이라는 이 태스크가 어디에 주로 필요하냐면은 Q&A, 인포메이션 리트라이벌,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 이런 챗봇 계열과 검색, 그리고 Q&A, 이런 부분에서 NER 태스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토큰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정보를 질의한다든지 쿼리를 날린다든지, 마지막으로 챗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슬로필링이라고 하는 대화 발화자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NER 태스크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미스의 수지가 용인의 이 수지라는 곳에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걸 실제 NER 태스크로 하면은 미스 A라는 거는 어떤 그룹명에 대한 엔티티고요. 수지는 인명인데 보통 이런 걸 person 엔티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용인은 지명 도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단어인 이 수지는 하나는 사람이라는 person이라는 걸 뜻하고요. 여기서 수지는 지역명이거든요. 그럼 이 NER 태스크에서는 이 수지가 똑같은 단어이지만 문맥의 흐름을 정보를 반영해서 지명의 세부 행정구역이라는 걸 엔티티로 뽑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NER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제안하는 논문의 핵심 알고리즘이 Continual Learning Approach입니다. Continual Learning Approach는 모델이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문제 없이 학습된 지식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요. 여기서 Catastrophic Forgetting에 대해서 밑에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어떤 다른 일을 순차적으로 할 때마다 이전에 했던 일을 잘 까먹고 잘 못한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수학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다음 달에 영어 공부만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수학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잘 못 푸는 거죠. 그런 문제와 비슷하다. 그럼 이건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A란 태스크를 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두 번째 태스크로 모델이 학습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태스크로 아웃풋 2를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할 때 아웃풋 2를 그러니까 태스크 2를 잘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태스크 2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기존의 태스크 1을 추행했던 네트워크가 같이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파라미터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해버리면 기존에 학습했던 태스크 1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들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이전 태스크에 가지고 있던 잘하는 지식을 쌓았던 부분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티뉴얼 러닝 자체는 이런 태스크 1, 2 그리고 태스크 1, 2 그리고 태스크 3로 확장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캐타스트로피 프로게팅이라는 문제가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기법을 적용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셀프 트레이닝 어프로치를 보면은 셀프 트레이닝 어프로치는 뭐냐면 라벨링된 데이터가 많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고 기존 라벨링 했던 데이터 자체가 정말 정확하게 라벨링이 됐을까라는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데이터가 많이 없고 라벨링이 엄청 정확하다는 가정이 없다고 했을 때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라벨링된 데이터를 첫 번째 모델에서 1번 모델에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모델로 라벨링 되지 않는 애를 인퍼런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라벨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셋이 기존에는 라벨링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라벨링 되지 않는 데이터셋을 라벨링 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학습을 하면은 기존에 라벨링 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 1번보다 모델 2번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라벨링 된 데이터를 라벨링 된 모델로 인퍼런스를 해서 라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벨을 기존 라벨링 데이터에 합쳐서 학습을 했더니 더 성능이 좋아졌다. 이 기법은 예전에 이미지 인식에서 먼저 사용이 돼서 효과를 입증한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셀프 트레이닝 어프로치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 적용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어떤 의미냐면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아주 큰 모델, 크고 정확한 모델에서 지식을 작고 경량화된 모델에 전수를 하면 작고 경량화된 모델 기존의 퍼포먼스보다 더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다라는 어프로치. 그러면은 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느냐? 첫 번째는
모델이 엄청 크고 정확한 애들은 실제 서비스 단계에 쓸 수 없을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인퍼런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든지. 볼트와 같은 것도 이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 볼트와 같은 큰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경량화된 모델에다가 지식을 전수하고 기존의 스튜던트 모델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한 후 서비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량화된 모델이. 그래서 설명드리면 인풋 X에 대해서 어떤 티처 모델이 잘 학습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사이즈가 크겠죠. 뭐 파라미터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소프트맥스 함수로 취하면 정답 라벨에 대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데 인풋 X에 대한 라벨의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여기선 소프트 라벨이라고 칭하고요.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의 지식을 전수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 똑같이 인풋 X, 데이터 X에 대한 인퍼런스를 할 텐데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인퍼런스 1번이라고 쳤을 때 첫 번째 인퍼런스에서는 소프트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이건 스튜던트 모델의 정답 확률 분포죠. 이 두 개에 대한 분포의 차이, 그러니까 로스를 구하면서 기존의 티처 모델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지식을 전수하게 됩니다. 두 개의 정답 확률 분포의 차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보통 KL 다이버전시를 사용합니다.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로스를 KL 다이버전시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던 이 스튜던트 모델의 정답 확률 분포를 가지고 진짜 정답인 Y 정답과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로스를 구합니다. 그럼 KL 다이버전시로 만든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한 로스 두 개를 더해서 토탈 로스를 구하게 되고 그 토탈 로스를 가지고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를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학습시키면은 기존의 정답 라벨이 가지고 있던 정답 확률 분포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가 좋은 티처 모델의 지식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전의 스튜던트 모델이 정답 라벨 Y만 학습했던 것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죠. 그게 나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했고요. PDF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라는 거는 KL 다이버전시를 사용한 거고 하드는 하드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 건데 여기에서 보통 학습을 할 때 알파랑 베타 값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지정해 준대요. 이 두 로스에 대한 비율을 구해주고 이건 휴리스틱하게 알파 베타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알파와 베타를 모두 1로 설정해서 두 개의 비율의 차이가 없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을 해서 네임 엔티티 리코그니션 할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수식에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 쓰면 MI 그러니까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있겠죠. 그거를 I에 대한 플러스 1을 표현해서 MI가 티처 모델이고 MI 플러스 1이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엔티티를 점진적으로 학습한다고 그랬으니까 E1, E2, E3 각각의 엔티티에 대한 타입이고요. 그 타입의 셋을 대문자 E와 I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엔티티가 발생했을 때 EU라고 표현을 하고 E의 N 플러스 1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논문 제시 모델에서는 NER을 컨티뉴얼 러닝 할 건데 거기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니까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모델은 헤드 NER이라는 모델과
Extend NER이라는 모델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Add NER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네임 엔티티 레코그니션 태스크를 진행할 때 바이오 스키마, 그러니까 태깅 정보를 어떻게 스키마를 가지는 형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바이오 스키마라는 태깅 정보를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태깅 정보고요. 여기서 B라는 것과 다음에 대시 X가 나오는데, B는 시작을 한다는 태깅의 뜻이고, X는 엔티티 타입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표현하는 person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말하는 로케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X가 나오는데, I는 B 태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태그를 뜻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other 토큰은 O로 표시를 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바이오 스키마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단어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엔티티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단어가 두 가지가 모여서 엔티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있던 버락 오바마는, 예를 들면 person이라는 엔티티를 가진다고 봤을 때 버락과 오바마가 두 개가, 단어는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를 표현하려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B 태깅, 그 다음에 버락이 B 태그를 뜻할 거고요. 오바마가 I 태그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강릉 호텔 해오름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호텔에 대한 엔티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두 단어니까 이걸 끊어서 강릉 호텔은 B 시작하는 B 태깅을 달고 뒤에 HOT는 호텔이라는 엔티티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해오름은 연속적으로 강릉 호텔의 해오름이라는 호텔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어니까 I 태그를 붙이고 HOT를 붙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태깅 셋이고요. 이 논문에서는 바이오 태깅 스키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dd NER 모델을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티처 모델이 있겠죠. 티처 모델에서는 로케이션이라는 엔티티를 먼저 하나를 학습을 하는 중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엔티티 하나만 학습했죠. 그리고 나서 add NER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여기서는 ORG라는 엔티티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E2인 거죠. 두 번째 학습할 엔티티. 그러니까 기존에는 로케이션에 대한 엔티티를 학습을 했으니까 여기서 엔코더에서 리니어 레이어를 두 개를 두고 하나의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기존에 예측했던 부분, 로케이션에 대한 엔티티를 예측을 하고, 이것과 이전에 티처가 예측했던 로케이션에 대한 지식을 KL 다이버전시로 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던 기존에 학습하지 않았던 ORG 엔티티에 대한 학습을 하는 네트워크에서 인퍼런스를 하고, 얘는 실제 정답 Y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로스를 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로스가 로스 1, 2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로스는 식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개를 이제 더해서 전체 토탈 로스를 구합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지금 상황에서 실제 이 add NER 스튜던트 모델을 가지고 실제 태스크에 인퍼런스를 하면은 지금 리니어 레이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각각 다 태그에 대한 인퍼런스를 하겠죠. 태그 1, 태그 2.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인퍼런스를 하느냐? 실제 모델 서비스에서 그랬을 게 멀티 아웃풋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모든 레이어가 O 태그, 그러니까 other 태그를 예측하며
other 태그라고 하고요. 다시 설명하면 1번 리니어 레이어와 2번 리니어 레이어에서 O 태그를 예측했으면은 O라고 예측을 하고요. 첫 번째 케이스. 하나의 레이어도 B 태그라고 예측 시 B 태그를 사용한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는 B 태그고 두 번째 I 태그가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두 개 나왔다면은 얘는 B 태그로 친다. 왜냐면 B 태그가 되게 중요한 정보인 이유는 엔티티의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B 태그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B 태그로 쓴다. 두 번째 케이스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하나의 레이어라도 I 태그를 예측하는 경우에 이전 태그가 I와 B였으면 I 태그를 사용하고 아니었으면 other 토큰을 사용한다고. I 태그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게 T 타임에 I 태그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T 마이너스 타임에서 I 태그이거나 B 태그의 케이스 말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I 태그나 B 태그였으면 무조건 I 태그로 두는 거고, 이전에 I 태그나 B 태그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other 토큰이었다, 그러면은 other 토큰 다음에 I는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는 O라는 거죠. other 토큰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네트워크에서 멀티플하게 아웃풋이 나오니까 하나의 인퍼런스를 위해서는 이런 멀티플 아웃풋 처리 방법을 정의해서 인퍼런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Extended NER 모델입니다. Extended NER 모델 케이스에는 기존의 티처 모델에서 이 로케이션이라는 엔티티를 예측하는 티처가 학습을 했다면 이 로케이션 엔티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아까와 같이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더 두는 게 아니라 그대로 리니어 레이어를 두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세 개의 소프트맥스 값을 이용해서 O 태그, B 태그, I 태그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은 지금 엔티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두 개를 소프트맥스 할 때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두 개가 더 늘어나냐? O 태그는 필요가 없죠. 기존에는 있었으니까. 그럼 필요한 태그는 B 태그와 I 태그 각 새로운 엔티티에 대한 B 태그, I 태그만 추가하면 되니까 두 개의 엔티티만 추가를 해서 인퍼런스를 하고, 기존에 정답을 냈던 애는 정답 확률 분포와 정답 확률 분포를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태깅을 예측한 에 대해서는 실제 정답 Y 라벨과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기존과 똑같이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테일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엔티티니까 new 엔티티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젠 티처 지식과 티처에서 뽑은 정답 확률 분포와 비교를 하는 부분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익스텐드 NER이었고요. 마지막에 비터비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태그를 찾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바이오 스키마에서 B 태그 다음에 올 수 있는 태그는 I 태그 또는 O 태그죠. 근데 I 태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I 태그 다음에 이거나 O 태그인 거죠. 그렇죠. 대신에 I 태그는 O 태그 다음에는 절대 I 태그가 올 수 없습니다. I 태그가 올 수가 없고 B 태그는 또 가능하죠. O 태그 다음. 이런 규칙을 최적화하는 규칙을 사용해서 태그를 예측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비터비 알고리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길찾기를 할 때 최적의 경로를 찾을 때 사용되기도 하죠. 실제 실험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실험 평가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데이터셋은 코 NLL03이라는 잉글리시 NER 태스크 데이터 사용하고, 얘는 뉴스 데이터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4개의 엔티티를 뽑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투노트라는 NER 데이터셋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전화대화, 블로그, 좀 얘가 더 데이터셋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뉴스만 나온 것보다는 다양한 이런 비정형 텍스트들이 많은 전화대화나 블로그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얘는 18개의 엔티티 타입이 존재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6개의 엔티티 타입만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엔코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얘는 벌트 베이스로 엔코더를 사용합니다. 실험을 셋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엔티티 타입 6개와 4개 각각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티처 모델이 데이터 1을 학습했다고 했을 때 스턴트는 데이터 2에 대한 학습,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엔티티가 달린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의 타입씩 점진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엔티티를 학습하는 순서에 따라서 디펜던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거를 퍼뮤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순서를 섞어서 학습하겠다는 겁니다. 디펜던시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하고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결국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캐타스트로픽 프로게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논 날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뭐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데 새로운 타입의 엔티티를 학습을 하는데 이전 엔티티가 잘 보존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에 학습했던 파라미터 부분을 프로존하는 것과 프로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풀이라고 여기서 지칭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델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를 프로존했다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엔티티를 학습을 할 때 기존에 학습했던 모델에서 학습했던 파라미터는 그레디언트가 발생했을 때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원타임에서 새로운 엔티티 E1을 학습을 할 때 사용했던 리니어 네트워크를 L1이라고 뒀을 때 이건 add NER 케이스를 두고 설명드립니다. T2 타임에 E2라는 새로운 엔티티를 학습했을 때 L1이라는 거는 그냥 놔두고 L2 새로운 엔티티만 학습하는 이 L2에서만 로스가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반영해 주는 거고 얘는 그레디언트를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학습했던 L1이라는 파라미터는 그대로 기존 지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인지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3개의 다른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CL 풀리 어노테이트 모델은 컨티뉴얼 러닝을 하는데 할 때마다 풀리 어노테이션 된 엔티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I 스텝일 때 새로운 엔티티와 모든 이전 엔티티가 라벨링된 DI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 이 말은 E1을 학습을 할 때 데이터셋은 엔티티 1에 대한 데이터셋이겠죠. 그럼 이게 I가 1일 때입니다. 근데 I가 2일 때 두 번째 학습을 할 때는 컨티뉴얼 러닝을 하는데 이 2에 대한 새로운 엔티티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겠죠. D2. 근데 여기에서 E1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E2만 대해서 컨티뉴얼 러닝 새로운 엔티티 데이터셋만 점진적으로 학습을 해서 잘 되는지를 보는 게 이 논문의 어프로치인데 여기서 풀리, 그러니까 D2의 데이터셋에 E1, E2가 모두 라벨링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E1이 다음 학습에서도 사용되니까 아무래도 컨티뉴하게 러닝될 때 보존이 될, 이전에 학습했던 지식이 보존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모델과 그 다음에 논CL 라스트 슬라이스는 뭐냐면은 컨티뉴얼 러닝을 안 하고 논이니까 마지막 슬라이스 데이터셋만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컨티뉴얼 러닝이 아닌데 CL 풀리 어노테이트 모델에서 컨티뉴얼 러닝이 빠지고 학습할 때마다 방금 설명드렸던 EI가 2일 때 E1, E2가 모두 라벨링된 데이터셋 D2를 그냥 학습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셋은 D로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논CL 컴플릿 모델은 뭐냐면은 이전에 학습했던 위에 라스트 슬라이스와 다르게 이전에 학습했던 D2i가 2일 때 D2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학습했던 D1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전부 학습하는 거죠. 근데 얘는 C의 컨티뉴얼 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모델을 계속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위에 두 개는.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D1, D2 데이터셋을 모두 학습을 새롭게 하는 게 더 좋은지를 볼 수 있겠죠. 논문에서는 논CL 컴플릿 모델과 CL 풀리 어노테이트 모델 둘 다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안한 어프로치는 CL인데 새로운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셋만 학습하고요. 그거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셋 i 타임 1일 때 E1의 D1, 그러니까 엔티티 1만 태깅된 데이터셋이죠. i2일 때 E2, D2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엔티티에 대해서만 데이터셋을 태깅하고 학습을 했을 때도 이게 잘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시험 평가를 위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벌트를 이용하고요. 엔비디아의 V100 GPU 싱글로 사용했고요. 배치 사이즈는 30인데 이렇게 배치 사이즈가 32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싱글 엔비디아를 사용하는데 불구하고 배치 사이즈를 32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애니얼 태스크에 들어가는 문장 단위가 맥스 센텐스 렌스 50 토큰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20번의 F4 그리고 얼리 스토핑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1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프리시즌 니콜 F1 스코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에버리지 F1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테스트를 트랜스퍼 러닝에서 노KD 그러니까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사용했을 때랑 안 사용했을 때 비교하는데 결과 분석하는 거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 새로운 엔티티 지식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엔티티 타입을 충분히 잘 배우면서 이전의 엔티티 타입은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리퀘스트를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이전에 학습된 엔티티 데이터셋을 새로운 엔티티 타입을 배우면서도 충분히 잘 보존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실험에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존 트랜스퍼랑 프로존 하지 않는 프리 트랜스퍼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존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 F1 스코어가 50.49 나왔고 프리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 F1 스코어가 56.21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프리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학습했던 엔티티 타입에 대한 파라미터를 그대로 새로운 엔티티 타입을 배우면서 그대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이 발생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프로존한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캐타스트로피 포게팅이 좀 완화되었지만 새로운 엔티티를 학습하는데 문제가 있다 겁니다. 이거는 기존의 엔티티 1을 학습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를 P1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엔티티 타입을 학습할 때 P1과 P2 두 개의 파라미터를 중에 하나는 학습을 하지 않고 P2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1에 대한 기존 지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새로운 엔티티에 대한 학습 퍼포먼스는 P2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 이거는 엔코더를 풀어준 하나, 풀이하지 않아, 풀이하나 NER에 대한 컨티뉴스 러닝에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퀘스트는 컨티뉴스 러닝 세팅에서 add NER과 ascend NER의 이 스턴트 모델 간의 차이가 있는가? 두 개 중에 더 좋은 모델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코 NLL 03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extend NER이 F1 스코어가 0.06포인트 정도 높고 on2note 데이터셋에는 add NER이 F1 스코어 0.04포인트가
익스텐드 NAR보다 좋다고 합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봤더니 이 두 모델에서는 의미적인 차이가 별로 없더라. 그러므로 아무래도 익스텐드 NAR이 더 심플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실험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코어 NLL03 데이터셋에 대한 F1 스코어는 이 Y축 방향이고요. X축 방향은 스텝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새로운 엔티티 타입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하는 모델, 그리고 하드 라벨 같은 경우에는 정답 라벨만 사용해서 이제 그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사용하지 않는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이고, 아까 전에 세 개의 베이스 모델인 CL 풀리 어노테이션이 파란색,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컨티뉴스 러닝을 하지 않는 라스트 슬라이스에 대한 데이터만 학습하는 케이스, 마지막 보라색은 컨티뉴스 러닝을 하지 않지만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 스텝마다 학습하는 케이스, 이 5개에 대해서 비교 실험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하드 라벨 방식보다 제한된, 그러니까 빨간색이죠, 스턴트 모델이 각 스텝에서 성능이 더 좋다, 그리고 P가 0.001보다 작음으로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하지 않는 것과 한 케이스에 대한 차이인데요. 스텝 1에서는 둘이 똑같이 F1 스코어가 나왔다 하면은 2에서부터 빨간색이 점점 초록색보다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온투노트에서도 보시면은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각 스텝이 지날 때마다 여기는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드 라벨보다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사용하는 게 좀 더 성능이 좋다. 근데 이렇게 성능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얘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비정형 테스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F1 스코어가 코어 NLL03 데이터셋보다 F1 스코어가 낮은 것을,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높이죠. 두 번째, 논시의 라스트 슬라이스 모델보다 제한된 모델이 각 스텝 성능이 좋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얘는 주황색과 빨간색을 비교하는데요. 주황색은 각 스텝에 진행할 때 컨티뉴스 러닝을 하지 않거든요. 컨티뉴스 러닝을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데이터셋에 대한 어노테이션 한 것만 학습을 하는 게 주황색 모델인데, 각 타임 스텝을 지날 때마다 이 주황색 모델은 확실히 F1 스코어가 빨간색 모델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L 풀리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티뉴스 러닝 하는데 모든 어노테이션 다 된 데이터셋, i 데이터셋, 각 타임 스텝에 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하다 보니까 성능이 확실히 빨간색보다 전반적으로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2스텝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3스텝, 4스텝에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요. 온투노트에서도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각 스텝이 지날 때마다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티뉴스 러닝을 하니까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 논시의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보라색 필드인데, 얘는 컨티뉴스 러닝을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셋이 어노테이션된 엔티티가 어노테이션된 데이터를 가지고 매번 새롭게 모델을 학습하는데,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색 부분과 보시면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보라색 모델이 좋죠. 여기서 온투노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슷한데 갈수록 보라색 모델이 더 좋죠. 얘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항상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와 현재 새롭게 엔티티가 태깅된 데이터셋 모두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다 보니 아무래도 성능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셋에 어노테이션 다 붙이면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 비용이 많이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이런 새로운 엔티티가 들어왔을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노테이션 한 학습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때는 이런 여기서 제시한 스튜던트 모델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보라색 같은 경우에 아주 아이디어한 모델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전 지식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학습이 잘 되고 있냐를 본다면은 새로운 엔티티 1, 2, 3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스텝마다 이전 엔티티 정확도를 계산했을 때 보시면 꾸준히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컨티뉴스 러닝을 하니까 이전 지식을 계속 보존하면서 성능도 높아지더라라는 거를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논문은 NER 태스크를 하는데 매번 새로운 엔티티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새로운 데이터셋에 오노테이션 시키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존 모델이 포함한 익스텐드 NER를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컨티뉴얼 러닝을 하는데 플러스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컨티뉴얼 러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캐타스트로피 포게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프로치고요. 저의 생각은 시험에서 사용한 이 엔티티 타입의 전체 개수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챗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엔티티 타입 개수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실험에서는 4개, 6개를 썼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엔티티 타입이 많아지면 학습 시에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잘 나오지 않아서 여기 실험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엔티티가 멀티플하게 발생됐을 때 실험이 없었다는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점진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엔티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놓은 것 같은데 멀티플하게 새로운 엔티티가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실험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엔코더를 사용한 모델이 벌트인데 벌트 말고도 뭐 엑셀넷, T5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닝 모델이 있을 텐데 그런 모델로도 실험을 해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되게 그런 점이 아쉽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발트 같은 모델도 있을 수 있죠. 좋았던 점은 이게 현실적으로 NL 네임 엔티티 레코니션 태스크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어프로치를 제안했다는 게 굉장히 NER 태스크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피드백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